원래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 6시 반에 행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녁 시간에. 그런데 저희가 비즈니스 포럼이니까 한 분 한 분 오셔서 본인들이 하시는 사업을 오시는 분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두기 위해서. 네, 반갑습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하 애국가하고 묵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담스럽게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저기 혹시 저는 혹시 우스갯소리로요.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죽음이고요. 하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금은 사업하시면서 세금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세무적으로 회계적으로 전공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회계 쪽에 일을 하지 않고요. 교육 쪽에 일을 하고 있다가 저희 가족들 중에서 회사를 경영하시는데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구간마다 좀 틀리겠지만 거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이렇게 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출액도 있고 단기 수익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항상 허덕이는 그런 어떤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와드리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좀 소명을 받고 저는 도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금은 아시겠지만 모든 세금, 종합소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모든 세금들은 아는 것만큼 세이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신성회계법인이라고 저희 전국에서 세 번째 정도 되는 회계법인에서 이사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세금만큼은 아는 것만큼 세이브 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세이브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그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훌륭하신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변호사님들 중에 여러분 아시죠? 교통 변호사 하면은 한문철 변호사님, 이혼 변호사님 하면은 다 누구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존에 있는 세무사님들이 95%가 기장세무사님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세무사님은 한 기업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그 밑에서 일하시는 실장급이나 이렇게 여자 직원분들이 열심히 영수증이나 이런 정산을 해서 단순하게 세무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하고 마지막에 세금을 낼 때 우리 세무사님이 세무 조정을 해가지고 여러분 대표님 대신에 신고를 대행을 해주는 그 역할이 바로 기장세무사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변호사님 중에서도 교통변호사님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아시듯이 저희 세무사 중에서 또는 회계사 중에서 한 5%는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세금을 환급해 준다든지 또는 조세 심판원을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세무회계법인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 신성회계법인은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냈던 세금하고 관계없이 5년 동안에 소멸시효가 5년인데 이 5년 동안에 세법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뀌었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작년에 양도소득세만 수십 가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와대 게시판에다가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주시는 청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일부 세무사님들이 이걸 계산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실시간으로 바뀌는 세법이 무려 지금 5년 동안에 200가지가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200가지를 기존에 맡긴 세무사님이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맡긴 그 기장료를 갖고는, 그 수입료를 갖고는 이 200가지 실시간 바뀌는 세무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화돼서 이거를 개인이든 법인이든 대기업이든 아니면 알바든 프리랜서든 근로자든 어느 누구든지 세금을 내는 분들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세법이 약 147가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200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작년 11월 달까지는 서류가 3개가 필요했습니다. 세무조정 계산서와 사업 명부와 그리고 원천 징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 일주일 만에 세법 몇 조에 의해서 환급이 얼마가 나왔다든지 또는 몇 년도에 어떤 세금이 환급이 되는지 정확하게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이 한 5년 동안 이제 서류 없이 저희 신성회계법인은 서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AI 기반 시스템으로 그 200가지 조항을 200가지 조항을 AI 시스템으로 알고리즘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서류가 필요 없고요. 그냥 지금 여기에 대표님이 만약에 여기 지금 핸드폰, 스마트폰으로요, 바로 본인만 인정만 하면은 5년 동안에 그동안 세금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항에 5년 동안에 세금이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워낙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바로 접속해가지고 본인 인정만 하면은 본인이 냈던 세금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 세금에 비례해서 오로지 이제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요, 10년 전에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세금을 환급금이 만약에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럼 나오면은 대표님 통장에 3가지가 입금이 됩니다. 하나는 순수 환급금이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오면은 핸드폰이나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점검해가지고 몇 년도에 어떤 세법에 의해서 환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1억 중에 순수 환급금, 다시 말씀드리면 농어촌 특별세금을 빼고 순수 환급금만 이제 대표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 제도는 공무원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 같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이 지원금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신청주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만약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세금 환급을 받는다면은 이제 5년 동안에, 소멸시효 5년 동안에 원래는 국세청에서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께서 세금을 환급을 받으면은 아까 순수 환급금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이자가 들어갑니다. 5년 동안에 갖고 있었던, 누가요? 국세청에서 이걸 돌려줘야 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 지금 당장 접속을 해보시면요, 매 세금마다 경정 청구를 하시라고 분명히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알지 못해서 세금을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세금을 환급을 받으시면 이자가 들어갑니다. 5년 동안에 국세청에서 갖고 있다가 이자를 들어가고요. 만약에 이번에 혹시 여기 성실 납부자가 계신다면은 성실 납부자님들은 6월 30일까지
을 지금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7월 1일 날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세금을 이렇게 하면은 이미 17년도 그는 소멸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는 5월 30일 날 종합소득세라든지 세금을 이미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2017년도 그 환급분은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여기 와서 포럼에 와서 간단하게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환급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다행스럽게 2017년도 끝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받으신 분 중에서 만약에 오늘 하면은 22년도고 1년 거를 또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조세특례법은 오래전부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대표님들이 내가 맡긴 세무사님은 우리 동생이야. 내가 20년지기 친구야. 나의 모든 걸 다 세무를 다 알기 때문에 그 친구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1박 2일 동안 저희는 저희 회계법인에서 농협하고 그 다음에 그 신협하고 저희들이 회계 외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전라도 강주에서 1박 2일 동안 저희들이 그 농협하고 신협하고 생활 공부를 이렇게 전체를 모아놓고 환급을 시키고 올라왔는데 이거는 모든 기업이 다 됩니다. 어떤 기업이든 간에요. 저희 직원들은 이렇게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서 투썸 플레이스라든지 이런 데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서 대표님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표님 그냥 스마트폰 잠깐만 보여주세요. 제가 5년 동안에 세법이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직접 바로 이 자리에서 환급을 이렇게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 저희들이 수수료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몇 군데서 제발 해남까지 저희들 직원하고 이렇게 내려오시라 그래가지고 농협조합장님이 그래서 내려갔더만은 왜 이거를 다른 농협조합장님들은 10년 전부터 이렇게 매번마다 이렇게 환급을 받는데 우리는 왜 못 받는지 안 나와도 좋으니까 점검을 한번 해달라 해서 제가 사실은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걸 저희들이 정확하게 피드백을 드립니다. 환급금 받는 거는 그냥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그동안 계속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 몰라서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개인이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지금 혹시 스마트폰으로요 3.3이라는 어플이 계속 광고가 옵니다. 그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5년 동안에 그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아마 여러분 대표님 그 핸드폰에 계속 3.3이 올 겁니다. 그 3.3은 어떤 지금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그게 어플을 이렇게 동의하는 순간에 제가 우리 대표님이 맡겨놨던 회계법이나 세무사님을 위임을 했던 것이 자동적으로 이 어플 속에서 해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맡겨놨던 그 세무사님이나 회계사에게 그게 해임이 되고 어플 속에 다시 동의를 처리돼서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소송이 됐고 정보법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희들은 회계사 세무사님이 위임을 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에서 본인만 인정만 하시면은 연락도 안 갑니다. 그리고 세금이 환급이 되면은 국세청에서 이미 그 환급된 부분을 조정을 다 해서 그냥 제가 결과지만 대표님께 드리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그게 대해서 이제 수수료를 좀 받는데요. 수수료도 대표님이 내시는 게 아니고 대표님이 내시는데 국세청에서 저희들 회계법인에다가 바로 그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원래는 대표님 통장으로 몽땅 다 들어갔는데 일부는 저희 수수료를 받거든요. 저희 수수료는 대표님이 저희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환급 부분에서 일부의 비율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저희 회계법인에다가 바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해가지고 소탕 대신로 긁어서 붓을 만들어서 혹여라도 이거 세무조사 나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관계없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가 이자까지 업어서 이렇게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거는 여러 가지 논리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데 상담을 원하시면요. 제가 이렇게 명함을 서로 이렇게 교환할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직접 우리 파란천사 경제인연합회는 저희 직원을 보내지 않고 제가 직접 가서 나름대로 왜 세금을 못 받는지 또는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피드백을 정확하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신호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뒤에 움직이셔가지고요. 다시 찍겠습니다.